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당장 멈춰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으로 뛰쳐나와서 부정선거 반대를 외치고 현재 하고 있는 개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 개표가 이렇게 늦어지는 건 선거 사기극을 펼치려 하는 게 아니냐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냐? 남미에서 면적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 페루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래에 콜롬비아가 위치해 있고 콜롬비아 아래쪽에 페루가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1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서 페루 국민이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만큼 절대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현재 페루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페루는 지난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무려 8명의 대통령이 들어서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10년간 8명의 대통령, 이걸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있을까요? 페루 선거법상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고 투표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투표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많이 쳐져서 3일이면 개표가 다 끝났어야 할 일을 1위는 누가 득표수 얼마, 2위는 누구 이렇게 개표 결과가 발표됐어야 함에도 선거를 치른 지 7일이 지났는데 페루 선관위가 개표를 끝내지 않고 있는 사기꾼 같은 짓을 벌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일 기준 개표가 93.4% 진행된 상태라고는 합니다. 93.4%에서 개표가 멈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93.4% 개표 상황에서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후보가 17%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7%이면 과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2위가 어느 후보가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경합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위와 3위가 득표율이 거의 근접하게 접전벌이고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이었던 페드로 카스티유의 후계자 로베르토 산체스 전 외교관광부 장관이 12%, 로페스 알리아가 전 리마 시장이 11.9%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0.1% 뒤지고 있는 로페스 알리아가 전 리마 시장이 선관위의 개표 지원을 강하게 따져묻고 있고 좌파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를 결승에 진출시키기 위해 지금 2위 자리 개표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다,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으로 결선에만 올라간다면 결선 투표는 6월 7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 페루 국민의 결정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결선 진출만 되면 대통령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0.1% 쥐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고 선관위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페루 선관위 본부는 페루의 수도인 리마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페루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들어보시면 개표 지연 사태에 더불어서 다시 한번 더 놀라실 겁니다. 투표율은 12일 딱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페루 선관위가 선거 물자 배송이 안 되고 있다면서 선거 물자 배송 지연 핑계를 대고 리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13일까지 하루 더 갑자기 연장시켰습니다. 완전 난장판이 따로 없죠. 이번 대선은 역대 최대인 35명의 후보가 난립한 선거여서 투표지 준비 등등등 준비할 게 더 많았겠다 싶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12일을 투표일로 정해놓고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투표는 정해진 날짜에만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 하루 연장이 웬 말인가요? 이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없애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투표를 한 건지 귀신이 투표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우편 투표가 세워라 내어라 한참 늦게 도착한 것도 유효 투표로 하다 보니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우편 투표에 대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좌파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막겠답시며 소송 제기를 하고 난리를 쳐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있어서 전 세계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선거를 투명하게 하자는데 장애물을 놓고 막는 자들은 어느 나라이든 항상 좌파들입니다. 지금 페루 상황도 보면 결선 진출 자격이 생기는 2위 자리에 하필 극좌파 후보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좌파들과 한패거리로 보이는 페루 선관위가 개표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페루 부정선거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페루 국민은 이번 선거는 명백히 사기극이지만 사기치고 있는 그 자들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표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국민이 있으니까 독재 국가들의 그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페루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좌파 독재 정권의 폭주 막아야겠고,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이재명 하야를 외쳤습니다. 아스팔트로 나가 이렇게 싸워주시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싸우고 계시는 애국민도 계신데요. 부정선거 감시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애국자분과 관련한 분통 터지는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판사 이름을 잘 들어주십시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조효정 부장판사라는 자가 지난해 5월 수원시 권성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그렇지만 단지 부정선거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조효정이라는 수원고법 판사가 2심에서 형량을 징역형으로 더 세게 떼버려버린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조작질이 심한 사전투표함을 감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다가 선관위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 판사는 부정선거를 막고자 한 A씨의 그 간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주는 판결을 한 것이고, 조효정이라는 판사는 원심을 와장창 깨버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기 때문에 수감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만약 A씨가 또 사전투표가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선관위가 가짜투표지를 투표함에 마구마구 집어넣는 조작행위를 하진 않는지 또다시 감시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A씨는 즉각 수감되어서 새 범죄 형량까지 합쳐 징역형을 치러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요. 조효정 판사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리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사실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적절하다, 잘못된 판결이다, 이따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선거의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국민이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하겠다며 간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CCTV도 가려놓고 멈춰놓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니까 국민이 얼마나 답답하면 직접 나섰을까요? 선거의 공정성은 부정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과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죠.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가 왜곡 없이 집계되고 반영되며 그 전 과정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투표, 개표 관리 절차가 투명합니까? 검증 가능한가요? 투표함을 대만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하자고 했더니 겉만 투명하게 바꾸고 투표지를 여전히 보이지 않도록 행랑식 투표함은 그대로 두는 짓거리를 보란듯이 선보이는 선관위입니다. 국민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면서 마치 약 올리듯이 우리 투표함 투명하게 바꿨다 이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만 합니다. 공정한 선거는 누가 이겼냐 보다 그 결과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느냐에 의해 완성된다라는 걸 수원고등법원에서 국민 세금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 조효정 부장판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산국가들이 멸망하고 공산 세력들이 모조리 멸한다면 부정선거 또한 동시에 뿌리 뽑혀질 것입니다. 공산 세력들과 맞서 싸우려면 애국민들과 애국기업에 더 힘을 실어줘야겠죠. 이어서 애국기업이 제작한 품질 좋은 멸공 물티슈 광고 영상이 이어집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공산 세력을 멸망시키는 데 의기투합한다는 의미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문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공산국가들이 멸망하고 공산 세력들이 멸종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멸공을 열망하는 애국기업에서 생활 필수품인 물티슈를 최상의 품질력으로 제작했는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수량 한정 최저가로 판매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제품명부터 웅장한 멸공 물티슈, 제가 이미 5팩을 써보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데 손은 물론 몸 전체 그리고 얼굴을 닦아도 쉽게 울긋불긋 붉어지는 제 피부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로즈마리 잎에서 얻은 식물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산뜻하게 정돈해주는 멸공 물티슈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로 고민이 참 많은 제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세계적인 독일의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인증받아 더욱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멸공 물티슈는 가로 18cm, 세로 16cm로 다른 제품에 비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해서 두께 또한 두툼한 데다가 올록볼록 엠보싱 원단을 사용해서 더욱 잘 닦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덜해서 저는 피부뿐만 아니라 식탁도 닦고 책상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청소용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한 팩에 70매 들어있는 멸공 물티슈 10팩 가격이 28,000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물론 이 가격은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만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2026년 4월 30일까지만 최저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통기한이 최소 1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넉넉히 구매하셔서 쟁여놓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772-5659로 멸공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최상의 품질, 멸공 물티슈,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다른 가정에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